그거는 이제 그 독설에 몸 푸는 거에 불과하고요. 뒤에 가면은 더 가관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주도 부처의 마인드하고 민주당의 온도차가 실제로 있는 것 같거든요. 주도 부처가 아니고요. 예. 그 장관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부처에 무슨 의견이 있어요. 이게 공소청, 중수청, 뭐 보안수사권이나 뭐 수사사법관이나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 보세요? 이거는 저는 이제 한참 전부터 벌써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신데 부담이 될까봐 이제 말을 좀 삼가해 왔는데 입법 예고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입법 예고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이거는 이제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관련돼 있는 복수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합의 없이는 입법 예고 나올 수 없어요. 부처 간 의견 조정돼야 나오죠. 그럼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거를 오케이 안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내에 무질서가 있다는 뜻이고요.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총리가 이걸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을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네. 제가 한미 FTA 한참 진행될 때 약가제도 변경하는 거 입법 예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여러 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했죠. 토론.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네. 그 결국은 그거는 총리실에서 개입해 가지고 조정해서 입법 예고 기간이라든가 입법 예고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충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부처 간 의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그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 내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그런 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2003년 4월에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네. 그때 제가 그 고양시에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들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악수하면서 당신은 찍어줄게. 그냥 노 대통령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때문이었냐. 대북 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것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검찰이 무제한으로 들고 파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통치 행위론으로 이거를 거부권을 발동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모르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DJ 시절의 대북 송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 1차 남북 정상회담 예. 그 현대 쪽에서 이제 돈 보낸 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평민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그렇죠. 메인스트림 핵심 지지층 쪽에서는 배신 행위로 간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초장에 확 무너지고 초반에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일부 생기고 그게 이제 제가 장관 갈 때 유시민 입각 반대 하던 그때는 뭐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 안개 뭐 거기도 다 날아갔습니다. 거의 다. 백바지 입고 들어가셨을 예. 때. 그렇게 되면서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거든요. 야당이 만만하게 보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돼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에서 하나의 깃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어쨌든 100% 동의합니다. 이거를 만약 그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대원칙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 변화를 했다가 일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완하면 돼요. 지금 무슨 보안 수사권이니 한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확고한 신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네, 여기까지 좀 길었지만 함께 보셨습니다. 이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소동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도 은근히 이제 김민석 총리의 책임을 묻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중수처법, 공소처법, 입법 예고 그거 총리가 모르고 할 일입니까? 그 영상 잠깐 보시죠. 정부의 모든 입법 예고안은 고위 책임자들이 인지합니다.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지했는데 다만 이 1차 조직법상에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도 범정부적인 고위직의 최종 인지를 거치고 또한 당정 간에도 상호 인지를 거칩니다. 당연히 첫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 유통과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그동안의 과정이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뜨거워졌으니 1차 입법 예고를 했지만 당에서 여러 논의가 제기되었으니 이거를 꼭 통상적인 경우처럼 1차 입법 예고안을 가지고 당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관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논의의 소재, 논의의 토대로 삼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리하자고 이미 당정 간에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일정하게 합의된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 입법 예고를 적정한 시기에 하고 거기에 더해서 손볼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국회라는 장에서 교정해 나가면 되지 않는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의 입장을 들어보셨어요. 자, 저게 뭐가 문제냐? 다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총리도 인지를 했고 당정도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도 인지를 했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저항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자라는 거예요. 토론을 해서 의견 수렴할 부분은 수렴을 하고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 이 소동을 누가 일으켰는지 그 유시민이 지금 그 앞장을 섰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인준님 검찰개혁으로 정부 흔들고 지지층 결집시키려는 의도였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김민석도 알고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정청래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동의하에 입법 예고를 한 문제야. 근데 이게 마치 김민석의 책임인 것처럼 정성호의 책임인 것처럼 떠넘기고 있는 건 대단히 비겁한 얘기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하고 승인을 했으니까 입법 예고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진짜 지금 뒤에 또 얘기를 했어요. 진짜 유시민이 까고 싶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지층을 배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보안수사권 문제 아직 결정도 나지 않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배신합니까? 그리고 설령 저는 보안수사권을 든다고 해서 그게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북송금특검을 예로 들었는데 저는 이건 격에 맞지도 않는 문제라고 봐요. 동교동계가 등을 돌려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대북송금특검으로 동교동계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쪽이죠. 크게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대북송금특검에 반대를 한 건 분노한 건 뭐냐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렵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가지고 남북 통일에 큰 길을 열었어. 그걸 처벌의 대상으로 만든 게 대북송금특검이잖아. 남북관계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김대중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은 저는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불법으로 만든 게 친노들이야. 유시민 네가 한 짓이라고. 그러니 남북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수건에 염원에 똥칠을 한 거잖아요. 친노들이 집권하자마자. 그걸로 처벌을 한 거잖아. 불법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남북관계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더 큰 기대를 했습니다. 김대중이 열어놓은 길을 노무현이 활짝 뚫겠구나.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간 게 친노 그룹이 한 짓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지 동교동계 몇 명이 기분 나빠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힘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친문 그룹의 수건이에요, 저건. 검찰개혁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국민적 수건입니까? 닦아놓고? 검찰개혁이 필요한 건 맞아요. 분명히 맞고,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그,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 그건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검찰이, 하는 일 중에, 정치와 연관된 일이 전체 사건 중에 몇 %나 됩니까?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타깝게 검찰의 희생양이 됐고, 그리고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정권을 뺏겨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어. 그것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어떤 분노가 우리 국민들이 큰 거야. 노무현 대통령의 복수라는 의미에서 친문그룹에게는 수건이에요, 이건. 그렇잖아. 근데 정작 문재인이 대통령을 할 때는 오히려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의 한을 안 풀면, 친문그룹의 수건을 안 풀어주면, 우리의 민원사항을 해결 안 해주면 이재명 대통령 위험해질 수 있어. 우리 친문들이 다 등 돌릴 수 있어. 등 돌려봐. 인주님, 지금 유시민은 그때 수사로 노 대통령이 위험해졌으나 이재명 정부도 친문 수사하지 말라는 것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요. 누가 위험해지나 한번 보자고 진짜. 그리고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론이 안 났는데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아니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빠르게 정광석화처럼 해내고 있는 게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근데 그깟 보안수사권 문제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주면은 이재명 정부가 망하고 정치검찰이 되살아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소설을 어떻게 씁니까? 양심도 없어요? 유시민 씨? 본인이 지식인이라며 그런 공부를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안수사권을 줘가지고 검찰이 되살아난다? 그 아예 검찰은 없애지 그래요. 저는 충분히 토론을 할 문제라고 봐요. 저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김민석을 까는 것 같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을 깐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협박질 한 거잖아요. 너 우리 검찰개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유시민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친문들이 다 등 돌리고 이재명 정부 힘들어질 거야. 안 힘들어집니다.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하건 보안수사권을 유지를 하건 저는 어떤 경우의 수라도 검찰개혁 문제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가 입법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어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나중에 가서 추가 입법을 하면 되는 문제지. 왜 처음부터 엉망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수습하게 만드냐고.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이슈에 이재명 정부가 발목 잡혀서 정작 해야 될 일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됩니다. 그게 개혁 아닙니까? 혁명하자는 거야 지금? 수사권 다 뺏어버리고 국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 관봉권 사건 있잖아요. 김정숙 옷값 사건. 예, 그거 검찰에서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재수사를 했어요. 근데 무혐의로 나왔어요, 여러분. 림님, 최평님이 잼통님 잘못하면 언제라도 비판한다는 애매한 가식 선동적 언플 안 하시고 일관된 찐명 한결 같으심 좋음요. 퍼펙트 최평님. 네, 감사합니다. 그 관봉권, 아니 관봉권으로 옷을 샀는데 그 무혐의가 나와요, 경찰에서. 경찰은 자신 있나 보지, 친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위험하긴 뭐가 위험합니까? 저는 그 유시민과 같은 저런 요설가들의 그 말에 현혹이 돼서 대통령께서 우왕좌왕하시면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시대야. 이재명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국민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친문들 저런 정치질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것들은 어차피 흔들어요. 자,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조국을 띄우기 위해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의 전공인 검찰개혁 문제로 조국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지랄들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질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유시민이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그냥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안사건 폐지 안 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오늘 김민석 총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조국 당에서도 보안수사권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말을 바꾸냐고. 니네 합당하려고 작전 짠 거 아니에요, 이게. 검찰개혁 이슈를 합당에 지렛대로 만들어서 조국을 금이환영시키려고 작전 짠 거잖아. 조국이 반드시 필요한 인물처럼 만들어서 조국을 검찰개혁의 기수로 만들어서 조국과의 합당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검찰개혁 이슈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댄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완전히 저거는 협박질 하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이. 너 우리 친문 안 챙기면 내가 흔들어 보겠다. 이재명 위험해진다 너. 내가 김어준이랑 쌍포로 한번 흔들어 대볼 테니까 우리 조국이 좀 챙겨줘.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거밖에 더 됩니까 저게?